안녕하세요. 라이브TV 이상재 송지산입니다. 보이십니까? 정말 이쁜 애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요 근래 봤던 애 중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진짜 높은 점수를 줄 만한 그런 애예요. 얘는 뭡니까? CF 모토의 700CLX 스포츠 모델입니다. 아, 이름이 좀 길어요. CF 모토가 얼마 전부터 모터사이클 커뮤니티와 관련 사이트들 그런 데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핫 브랜드입니다. CF 모토라는 브랜드가 국내에 수입을 하기는 하는데 수입사가 두 개예요. 모델에 따라서 수입사가 조금 나뉩니다. CLX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그린모터스 그쪽에서 이제 수입, 유통, 사후 처리까지 담당을 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부산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그린모터스긴 한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판매점이나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서울에도 이미 유통망 AS 관련돼서 다 이제 세팅을 전국적으로 다 해놔서 부산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전혀 구입이나 뭐 사후 처리 관련돼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만한 그런 모델이고요. 저는 이 모델을 딱 소개를 해드리면서 두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디자인, 가격. 디자인이야 뭐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디자인은 딱 이렇게 정말 이쁘게 잘 빠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 모델 가격이 얼마입니까? 700CLS 스포츠의 가격은 879만 원입니다. 879만 원. 이게 700cc급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693cc. 693cc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가격이 879만 원이야. 아, 이게 요즘 모터사이클 가격을 검색을 해보시고 살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하셨던 분들은 이 가격이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879만 원 그 정도 가격이면은 한 300cc급에서 한 500cc급 모터사이클 정도 구입하실 수 있는 가격이죠. 우리나라 라이더들이 차도 그렇고 모터사이클도 그렇고 상당히 눈이 높아요. 그리고 풀옵션을 좋아해. 그래서 수입을 해올 때 밑에 트림 모델들은 아예 수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원 트림으로 풀옵션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한 뭐 그런 모델들도 선택권이 없고 그냥 제일 고급 사양의 풀옵션으로 딱 한 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경향이 크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별로 넣고 빼고 할 게 없는데 879만 원이에요. 배기량은 700cc급이야. 더 웃긴 건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얘가 이제 스포츠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헤리티지 모델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몇 개 빠지는 거. 디자인이나 스타일이 비슷한데 그건 얼마죠? 79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렴한데 지금 여기 브렘보 보이십니까? 브렘보? 헤리티지 모델에서 브렘보 브레이크랑 좋은 거 막 다 넣고 했는데 879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린모터스 사장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 가격이 진짜 맞습니까? 정말 이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계세요? 이게 환율, 원자재 난리잖아요 지금 시장이. 이 가격에 이게 돼요? 라고 했더니 그린모터스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사실 조만간 올릴 예정이에요. 지금 도저히 안 돼서 조만간 가격이 상승될 예정인데 이번 기사, 이번 영상까지는 879만 원으로 그냥 나가주세요. 수입해서 지금 깔려있는 모델까지는 제가 879만 원으로 팔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격은 879만 원이 맞아요. 근데 879만 원으로 팔 수 있는 그 물량이 깔려있는 모델이 소진이 되면 그 다음 컨테이너 분량부터는 가격이 올라갈 거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올리실 생각이세요? 여쭤봤더니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결정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성비가 지금 현재 879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모델이 현재 있을까? 있을까? 저희도 뭐 여러 모터사이클들에 대한 정보를 뭐 수집해서 공부를 좀 합니다만 이 가성비는 정말 뭐 이따 뭐 저희가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적용된 파츠들 하나하나의 가격을 계산하면 이 모델의 가성비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이라는 거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모터사이클이라는 거를 구입하려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뭔가 판단을 할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솔직히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스펙표 보면서 이게 뭐 몇 cc고 몇 마력이고 그런 것들 막 보고 자료들 보고 맨 마지막에 가격을 딱 보고 결정을 하든 고민을 하든 하잖아요. 디자인 봐요. 딱! 디자인을 유럽에서 했답니다. 요즘에 CF 모토라는 브랜드의 디자인을 얘 말고도 다른 모델들을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잖아요. 정말 잘 빠졌어요. 정말 너무 이뻐서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이 디자인 스튜디오가 유럽에 있대요. 유럽에 있고 뭐 얼마나 난다긴다 하는 그 잘 나가는 브랜드들에서 디자이너들을 이렇게 스카우트 해와가지고 결과물을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모델별로 촌스럽거나 뭔가 밸런스가 안 맞거나 괴기스럽거나 그런 이상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어느 정도 중상 이상? 얘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완전 마음에 들어서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 근데 실물을 봤는데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 정말. 그리고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사이드 미러가 바인드 미러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건 카페레이서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튜닝으로 작업하는 그런 건데 이게 순정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일단 이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일단 아는 거야. 그렇죠. 잘 아는 거야. 아, 이게
감성적으로 여기를 톡 건드렸을 때 사람들이 확 미친다는 거, 막 이렇게 팍 자르고 짧게 막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넣고 이런 부분을 확실히 뭔가를 알아요, 잘. 그리고 어떤 데는 되게 우락부락하고 어떤 데는 되게 막 깔끔하게 진짜 잘 빠졌고 뭐 이런 머플러 이 끝에 봐요. 이런 거는 노멀 차량 갖고 와서 한번 한 4,500 들어가지고 황골탈퇴한 것 같은 그런 모델인데 순정이야. 실물이 훨씬 더 이쁘고요. 근데 이 정도인데 가격이 오른다고 하지만 879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헤리티지 모델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 뭐 이렇게 브레이크랑 뭐 이것저것 빠지는 그 모델도 스타일은 비슷해요. 걔는 799만 원이랍니다. 800만 원도 안 해요. 700cc 모델인데. 아, 또 고인물 얘기, 옛날 얘기 잠깐 들어가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옛날 얘기예요, 이거는. 100cc당 100만 원인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뭔지 알죠? 어느 시대인지 알죠? 아, 예, 그렇죠. 근데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서요. 그 공식은 이미 끝난 지가 옛날이에요. 근데 나 이 가격을 보면서 배기량이 얼마라고? 가격이 얼마라고? 야, 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줄 알았어. 700cc인데 800cc 9만 원이래. 얼추 비슷해. 그 공식이 이미 예전에 깨져서 그런 건 되게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그런 공식이 생각날 정도면 이 가격이 이건 무슨 뭐 어떻게 된 건지. 거기다 이 적용된 파츠들이 브렘보 마크만 붙어 있고 그냥 사양이 낮은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도 이 모델에 이런 파츠가 들어갔다고? 이 가격인데? 야, 이거 껴서 그냥 팔아도 되겠는데? 서스펜션 같은 거 막 KUIB 웬만한 유명 브랜드들의 OEM으로 막 듣는 KUIB 서스펜션 다 들어가 있고요. 장난 아니에요. 쟁쟁합니다. 자전거 쪽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가성비 좋은 자전거가 이렇게 나오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저거 도륙해서 다 분해해갖고 파츠로 나눠서 중고시장에서 팔아도 손 하나도 안 보이도 좀 남겠는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진짜 그래요? 얘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자, 가격 얘기를 갖고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좀 이제 디자인적인 얘기부터 다시 좀 할게요. 일단 여러분 이런 모델을 부르는 게 많아요. 뭐 일단 네이키드긴 한데 카페레이서,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또 클래식한 카페레이서를 현대식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또 네오 클래식 뭐 그렇게 불러요. 저는 요 연료 탱크 쪽 이 볼륨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포지션 자체도 약간 왠지 좀 전경 자세를 취하게 될 것 같은 요거를 보면서 저는 머슬 바이크 뭐 이런 쪽도 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문화 언저리 어딘가에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딱 정리하기에는 살짝 애매하고 불 꺼진 상태에서 라이트 딱 들어와서 전면에서 달리는 걸 딱 보면 우리가 옛날에 막 하이퍼 네이키드 막 그런 애들 있잖아. 막 삐킹 막 그런 애들. 전면에서 막 뭔가 위압감이 느껴지던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근데 꽁지로 가잖아요. 여기가 팍 잘라서 파격적으로 없앴어요. 이건 또 약간 그 스타일리시한 MV하고 스타나 그런 느낌도 또 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어디서 어디를 보는지에 따라서 스타일이 확확 바뀌어요. 뭔가 하나로 정의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넌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쁜데 합쳐놓으니까 좀 따로 보면 이쁜데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좀 그렇다. 그런 애가 있는가 하면 얘는 빚어놓고 이렇게 믹싱을 해놓고 만져놨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밸런스도 괜찮고요. 전체적인 쉐입, 스타일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성비 뛰어난 가전제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탈 것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쟤는 가격도 좋고 성능도 좋고 그런데 디자인이 저것만 좀 어떻게 했으면 저것만 좀 이렇게 좀 하지 너무 아쉽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갖고 와서 뭔가 튜닝을 합니다. 요거 빼갖고 뭐 달든가 색을 칠하던가 뭐 랩핑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요. 근데 얘는 딱히 난 건드릴 만한 요소가 없다고 봐, 나는 솔직히. 어때요? 과하거나 그런 게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터사이클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커스텀 중에 하나가 파츠들을 카본으로 실제로 바꾸면 좋겠지만 그렇죠. 카본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이렇게 카본 시트지 같은 걸 구입해서 부착하시기도 하는데 카본 룩이라고 하죠, 카본 룩. 얘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그런 파츠들에 다 카본 룩 스타일이 다 적용이 돼 있어서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말씀하셨던 이런 미러도 바인드 타입이 이미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보면 이런 엠블럼 이런 게 조금 커서 요런 거 취향적으로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게 그렇게까지 눈에 도드라지게 막 위화감 느껴질 정도로 안 어울린다 막 그러지 않아요. 잘 녹아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유럽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 디자인 한 사람이 상당히 감각이 있어. 이 지금 요런 포인트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요거 말고 다른 색깔이 하나 있어요. 얘는 지금 약간 회색의 파랑 포인트인데 은색의 형광 포인트 모델이 있어요. 얘는 벨로시티 그레이 컬러고요. 맞아요. 그리고 예.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그 모델은 네뷸라 화이트고요. 네, 걔가 은색의 형광 포인트.
근데 이런 형광 포인트나 요런 컬러들로 포인트를 넣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잘 들어가면 세련되게 포인트 이게 빡 좋은데 잘못 들어가면 촌스럽고 혼자 따로 놀고 그렇거든요. 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센스가 있어, 이 디자인 한 사람이. 이걸 끌고 도로에 나갔을 때 과연 얘를 1000만 원 언더로 볼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정말 비싸 보이고,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차감이니 뭐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터사이클 막 이렇게 막 많은데 이제 가면 싸고 저렴하고 약간 구닥다리 모델 같은 경우는 저기 사람들 안 보이는데 저쪽 가생에 가서 막 이렇게 대놓고 걸어오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얘 정도 타면요, 시선 받는 거 즐길 수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BMW, 두카티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 정도 디자인에 이 정도 볼륨에 이 정도 존재감이면 저는 하차감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조금 하고요. 물론 전문가,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거, 뭐 수천만 원짜리 모터사이클 타시는 분들의 기준에는 또 못 미칠 수 있겠지만 125나 한 250 타다가 올라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울 만한 요소가 너무나 많다는 거, 특히 디자인은 엄청나게 강점이라는 거. 이런 프론트에 불 들어오면 앞에 라이트가 원형의 X자 딱 더해가지고 그런 형상으로 딱 빛이 나거든요. 아, 근데 그것도 또 면발광이야. 너무 이쁘고 전체적으로 다 너무 좋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가 제가 700CLX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X를 디자인 포인트에 사용해서 주간주행 등에도 이 X자 포인트를 사용했고, 여기 엠블럼도 X를 따로 빼서 프론트 엔더에 부착을 했고, 여기도 X가 있고 시트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뭐 엔진 커버에도 있고, 뭐 X라는 포인트가 곳곳에 딱 들어가 있는데 테일라이트에도 X 맞아요.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제조사에서 설명하기를 이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형상이 X자 형태를 그리게끔 디자인을 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것도 억지스럽지 않고, 난 디자인은 요 근래 본 애들 중에 정말 이쁜 축에 들어가지 않나, 전체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디자인은 객관적이 아니라 뭐 주관적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네이키드 별로, 그런 카페레이서 너 관심 없고, 그런 분들한테는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에 이런 디자인, 역대 모터사이클 그런 시장에서 과연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정말 저는 디자인 면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데, 디자인을 보면서 딱 하나 우려됐던 건 그겁니다. 딱 봤을 때 라이딩 포지션이 좀 빡시겠는데? 야, 이거 너무 공격적인데? 쉽진 않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탄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해드리고요. 자, 디자인을 좀 둘러봤으니까 기계적인 요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가격하고 디자인에 너무 포인트를 줘갖고 힘줘서 얘기하는 거를 이제 보시고, 야, 그럼 기계적인 성능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뭐 너무 개발비의 대부분을 디자인과 가성비를 살리는데 몰빵한 애 아니냐, 그러면 안에는 너무 허당인 애 아니냐, 좀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엔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엔진은 693cc 수랭 2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70.7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61Nm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요 근래 들어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전동화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든 내연기관 브랜드들은 거의 다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퇴출된 애들은 다 퇴출이 됐고요. 거진 다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남은 내연기관들은 결국 완성도를 얼만큼 만족을 시키느냐, 이미 내구성이나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1000cc가 됐든 지금 뭐 700cc, 뭐 500cc, 300cc, 125cc로 내려가도 중국산, 대만산, 뭐 유럽산, 일본산 뭐 어느 거를 갖고 가도 탈만한 수준 이상은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장고장 없이 만족도 있게 타느냐. 근데 사실 700cc급 이상을 타면서 우리가 도심이나 뭐 라이딩을 하면서 이 기계적인 성능이 나의 라이딩 실력을 못 봐줘서 그런 게 뭐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린모터스 사장님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기계적인 성능이 어떤 브랜드든 거의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표님은 이 모델의 기계적인 성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드렸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장이 잘 안 나는 거는 맞는데, 고장이 났을 때 얼마나 사후 처리를 잘해서 빠르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느냐, 결국 그것이 관건일 것이다.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개발비가 적게 들고 이전 거 시스템을 갖고 왔는데, 그 이전 거 시스템 중에 얼마나 완성도가 높고 얼만큼 오래 버티고 고장 안 나게 잘 탈 수 있는 그런 모델이냐, 그런 파워트레인이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모델에서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성비를 높여주는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는 뭐 브레이크와 서스펜션 이쪽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앞뒤 브레이크는 일단 모두 브렘보가 탑재되어 있는데, 브렘보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모터사이클에 들어가는 거의 최상위급에 속하는 스타일레마 캘리퍼가 앞 브레이크에는 모노블럭으로 좌우 듀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싱글 디스크의 1피스톤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 요것만 해도
이미 헤리티지와 이 스포츠 모델의 가격 차이 그 이상 되는 가격을 자랑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가성비는 진짜 헤리티지 모델이라고 해도 이 스포츠를 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죠. 브렘보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모델을 타고 계신 분이 브렘보 튜닝을 하려고 알아보신 분이라면 이 가격이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인지 또 이렇게 하니까 약간 또 홈쇼핑 느낌이 나.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브렘보 중에서도 상위 제품이 장착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근데 또 이게 빠져있는 헤리티지 모델하고 가격 차이가 100만 원도 차이가 안 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 이거 빼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브렘보에서 우리 100개 납품받을 때니까 이거 얼마에 줄 거야? 1000개? 10,000개? 많이 주문을 해서 단가를 떨어뜨려서 OEM으로 받아서 많이 만들어서 단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모델이라는 거고 CF 모터라는 제조사가 그만큼 또 규모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브레이크는 그런 게 달렸어요, 여러분. 아까 서스펜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다고 서스펜션은 뭐 이름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브랜드냐? 그건 아니고요. KYB 제품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프런트 같은 경우는 41mm 역방향 텔레스코픽 포크, 그리고 리어도 역시 KYB 모노쇼크 업소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프런트는 지금 압축, 신장, 예압, 풀 어저스터블이라고 하죠. 세 가지 모두 조절되는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리어 역시 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차종 얘기인데요.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 쿠페에 처음으로 브렘보 이 브레이크가 달려서 나왔을 때 되게 말이 많았어요. 껍데기만, 캘리퍼만 브렘보다, 뭐 별의별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브렘보 중에서 이 브렘보란 타이틀을 쓰기 위해서 브렘보란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제일 하급에, 제일 낮은 등급의 브렘보를 달아놓고 브렘보 기본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이런 브렘보 브레이크나 KIB 서스펜션이나 그런 데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또 중요시한다는 걸 알죠. 제조사들도 소비자들도 잘 아는데, 이 모델을 보면서 이게 지금 좀 아까 브렘보 말씀을 드렸고 지금 KIB 서스펜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색내기용 제일 하급에 그냥 타이틀 달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의 구성이라고 보면. 그죠? 이 정도 구성을 뭐 생색내기용으로 최상위 제품군을 갖다가 꽂는다라는 거는, 그래, 진짜 구성 요소에서 타이틀 따기용, 생색내기용이라고 했으면 이거보다 더 낮은 등급을 달았을 거예요. 이 모델 스타일레마가 나오기 전에 최상위 제품이라고 한다면 뭐 M50 뭐 그런 그죠. 모델들을 그죠. 장착을 하셨을 텐데 과감하게 스타일레마를 꽂았다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기본이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뜻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내연기관이 이제 한창 지금 뭐 정점을 찍고 지금 뭐 전동화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에 그 남아있는 내연기관끼리의 이 마지막까지 이 살아남기 위한 이 무한 경쟁은 이 정도로 치열하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CF 모토.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상당히 낮죠. 왜? 이제 들어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명 브랜드들도 이제 이런 모델들하고 무한 경쟁을 펼쳐야 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 무시 못할걸요?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가격에 과연 유명 브랜드라는 그 타이틀, 우리가 뭐 소위 브랜드빨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이름값으로 얼만큼 더 장사를 잘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솔직히. 이제 중국산부터 그 어떤 브랜드더라도 이제는 그냥 전쟁이 아니라 정말 피 튀기는 전쟁 중이에요. 전동으로 넘어갈 건 넘어가는 거고, 이 남아있는 내연기관 시스템끼리의 이 무한 경쟁은 앞으로 더 살벌할 겁니다. 지금 거기에 CF 모터라는 이런 모델이 성악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정도 가격대? 더 파격적인 가격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원자재 폭등에 뭐 환율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다 한꺼번에 겹쳤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 남아있는 내연기관 브랜드끼리의 이 피 터지는 전쟁을 앞으로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던 부분 중에 앞에 브레이크 캘리퍼, 뒤에 브레이크 캘리퍼 다 브렘보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레버를 비롯한 이 마스터 실린더 시스템까지도 브렘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마 여러분이 실제로 타보시면은, 저도 처음에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보시면 역시 브렘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정말 뛰어나다 못해 넘치는 제동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브렘보 얘기를 할 때 진리의 브렘보 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미사여구가 앞에 붙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타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송 기자는 어땠습니까? 저는 물론 그동안에도 700cc급 모터사이클들을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그 정도 선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 좀 파워 넘치는 스타일, 정말 머슬바이크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흔히 우리가 머슬바이크 하면 떠오르는 모델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모델의 파워만큼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700cc급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래도 최대한의 파워를 보여주는, 꽤 파워를 즐기면서 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요즘에 비싸고 좋은 모터사이클은 되게 많잖아요. 700cc급인데 1000만 원이 뭐야, 거의 2000만 원 육박하는 그런 모델들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 모델들이 왜 비싸느냐 생각을 해보면 좋은 전자장비란 전자장비를 되게 많이 때려박은 모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도 다른 모델도 설명할 때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모터사이클을 잘 못 타도 라이딩 실력이 떨어져도 오토바이가 다 알아서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워낙에 똑똑하고 지가 다 판단해갖고 다 해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진짜. 근데 그것만큼 투자를 해야 돼요. 금액적으로 뭐 여러 가지 걸로. 근데 얘는 사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를 탈 때 어떤 느낌이 나냐면 되게 오래전에 제가 700cc급 그런 네이키드를 초창기에 타기 시작했던 그때의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 여태까지 나를 막 잡아주고 막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빠지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모터사이클의 본질적인 그런 게, 아 그래 이 느낌이었지, 아 옛날에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두근두근 했었지, 아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태까지 나를 되게 도와주던 많은 것들이 빠지니까 또 이런 본질적인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가구 수구 코너를 돌고 아 이런 본질적인 거에서 또 이런 쾌감이 또 느낄 수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거칠어요. 그러니까 아까 파워풀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힘이 넘쳐갖고 그 파워풀한 거랑 터프해서 거친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약간 거칠어요. 정제되지 않은 그런 느낌? 근데 또 모터사이클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 시승차 갖고 왔을 때 처음 탔을 때랑 두 번째 탔을 때랑 세 번째 탔을 때랑 내가 또 여기 조금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또 익숙해지니까 그 거친 면에서 또 이 몸이 재미를 찾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또 요런 재미가 있네? 얘가 또 이렇게 돌면서 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나씩 하나씩 느껴가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똑똑하고 비싼 애들은 그런 재미가 사실 없어요. 왜? 자기가 세팅해놓은 그 값대로만 항상 간단 말이에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터사이클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걔네가 계산하고 걔네가 판단 내리는 대로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끄면 본질적인 걸 느끼고 또 키면 또 안전하게 가고 그런 게 있는데 요즘 또 제조사들이 그걸 못 끄게 해놓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오프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전자 장비들이. 근데 요즘은 못 꺼요 아예. 뜯어서 끄지 않는 이상은 못 끕니다. 근데 얘는 그게 아예 없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좀 원초적인 달리고 돌고 쓰고 그런 원초적인 즐거움을 좀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애가 그날에는 딱 강추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또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 다 빼면 못할 정도 아니냐?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비싼 전자장비들이 모터사이클에 투입돼서 적용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사실은 몇 년이나 됐겠습니까? 옛날에는 다 이랬어요. 솔직히 옛날 이런 거 갖고 다 대회 나가고 다 안전하게 재밌게 탔었습니다. 요즘 그 고가의 모터사이클이 몇 년 사이에 똑똑해지고 좋아지고 너무 파격적으로 바뀐 거지. 사실 그런 근본적인 원론적인 그런 모델의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직진 코스를 그냥 라이딩을 할 때도 미션을 넣고 빼고 하는 그 기계적인 그런 털컥털컥 하는 그런 느낌이 약간 말초신경을 좀 자극한다고 해야 되나? 요즘에 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뭐 그런 좋은 시스템 다 뒤로 하고 되게 옛날로 돌아가서 그래 이런 느낌이었지? 라는 그런 느낌들이 타고 나서 감성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여기에 뭐 전자장비도 없고 뭐 그냥 진짜 날 것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20-30년 전의 그런 모터사이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그렇죠. 뭐 여기도 이제 필요한 안전, 편의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당연히 악기 브레이크 ABS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스로틀이 전자식 스로틀입니다. 전자식 스로틀이 탑재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주행 모드, 일단 에코랑 스포츠 두 단계로 이 스로틀에 대한 엔진 반응을 조절해주는 주행 모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타고도 여러분들이 뭐 장거리 투어 가실 수 있으니까 그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날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서 완전히 뭐 되게 옛날 구닥다리 시절에 막 그거는 너무 가셨고 ABS 그런 기본이고요. 요즘에 뭐 모드도 다 있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이 됐다고 하면 살짝 옛날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전자 센서가 많이 들어간 모델들은 정말 날고기는 브랜드들의 최고 플래그십 모델들, 우리가 생각하는 비싼 모델들하고 비교를 한 거지, 한다고 얘를 막 저기 뭐 옛날 막 그런 모델하고 비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BS 기본이라는 건 또 그만큼 안전에 신경 썼다는 얘기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이 됐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연기관 시스템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상용 평준화돼서 이제 못할 정도의 모터사이클은 없다니까요. 그런 애들은 이제 다 망했어요, 솔직히. 망하고 합병되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세고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있고 상품성이 뛰어나고 그런 브랜드들만 지금 살아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 코너 타시는 분들 요거 없으면 좀 아쉬우실 것 같은 슬리퍼 클러치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코너 진입하기 전에 다운시프트 하셔도 뒷바퀴가 튀지 않는, 슬리퍼 클러치가 적용이 안 된 모델은 다운시프트를 하고 클러치를 조금 세게 연결시키면은 뒷바퀴가 튀죠. 뭉 털리거나 퉁퉁퉁 튀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슬리퍼 클러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백토크를 감소시켜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코너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C컵 하신 분들은 진짜 이 얘기가 경험해 보신 분과 경험 못 해본 분 정말 천지 차이라니까요. 날아가셨던 경험이 있어서 뭐 여기 이렇게 뭐 하나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여기? 뭐 그런 분들은 뭐 뭔 얘기인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등화류는 당연히 뭐 요즘 모델답게 LED로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기능이 하나, 방향지시등을 켜고 뭔가 내가 뭐 차선을 옮기던지 선회를 한 이후에 차체가 똑바로 서면 방향지시등이 자동으로 꺼지는 오토 캔슬링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동차에서는 기본이잖아요. 모터사이클은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다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나름 신경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분석해보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보면 뭐 그냥 가성비만 앞세워서 만든 모델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괜찮아요. 근데 가격이 879만 원이라는 건 조만간 올라가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격하고 디자인만으로 이미 게임은 끝났다. 가격, 디자인 설명드리는 것만으로 이 모델의 말씀드리고 싶은 70-80%는 거의 다 끝났다. 나머지 그 20%가 탄 부분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마저도 그렇게까지 떨어진 모델이 아니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작년하고 올해 새롭게 우리나라에 등장해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브랜드들이 몇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노크를 안 했던 브랜드들도 있고, 뭐 한두 번씩 노크를 했다가 뭐 이렇게 다시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뭐 그런 브랜드들도 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좀 있는데, CF 모토는 올해 혜성처럼 등장한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상품성, 기술력, 디자인, 가성비, 그런 여러 가지 그 본질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의 제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모터사이클 제조사들이 명맥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그 브랜드들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미 넘사벽의 존재들입니다. 이미 뭐 우물안 개구리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난다긴다 하는 고급 브랜드들하고 뭐 이미 OEM 생산, 파츠 생산, 파워트레인 협력, 그런 걸로 인해서 이미 기술력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 다 인정받고, 그리고 또 아까 계속 뭐 가격 얘기 드렸지만 가성비로도 뭐 아예 그냥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델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제 그 전동화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이 내연기관, 피 튀기는 내연기관 시장에서 더욱 빛을 발할 그런 브랜드, 그런 모델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모델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어느 순간에 좀 명맥이 뚝 끊어졌던 머슬바이크라는 그런 형태적인 장르를 이 모델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국산 브랜드들이 어느 정도 도달하지 못한 그 너머의 영역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 CF 모토 브랜드가 아마 국내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얘네 라인업을 보면요, 뭐 스쿠터부터 투어러, 어드벤처급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 장르 그런 걸 초월해서 그런 걸 다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일단 되고요. 자본력, 기술력, 그런 걸 베이스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브랜드의 성장 한계점이나 뭐 그런 거는 저희가 감히 예상하거나 평가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줍지 않게 저희가 뭐 이 모델 하나를 가지고 CF 모터 전체를 뭐 평가를 하거나 뭐 그런 거는 되게
되게 주제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CF 모터를 오늘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이번 시승을 통해서 좀 만만치 않구나. 정말 이 정도 되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명함 내밀고 덤벼라. 나 이길 수 있으면 야 이 가격에 이 품질에 이 정도에 덤벼봐라. 도장 깨기 하러 온 애 같아.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 뭐야 얘는 도대체. 그쵸. 미친 것 같아. 정말 실물 봐서 타보세요. 그럼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저는 궁금하기도 해요. 이 내연기관의 이 경쟁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지, 전동으로 더 넘어가서 막판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막 긴장도 되고 재밌는 시장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해지고요. 기대도 많이 되고. 끝으로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생각보다는 포지션이 좀 많이 스포티하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시승하시라는 거 하나, 그리고 브레이크는 상당히 잘 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승이든 실제 구매 후 라이딩을 하실 때든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5000rpm을 조심해라. 5000rpm을 딱 그 넘기면서 달라지는 배기음이 더 듣고 싶은데라는 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럼 서킷으로 가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일반 도로에서 그 회전수를 넘어가면은 속도가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갖고 그 구간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 스포츠 모드로 놓고 5000rpm을 넣으면 애가 약간 미쳐요. 광년이가 되는 것 같아. 저도 같이 미칠 것 같은데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부분도 살짝 경험을 해보셨으면 하는 게 저희 욕심이기도 하고요. 오늘 CF 모토라는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불러드린 새로운 브랜드의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시승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참 많은 걸 느끼고 경험해보고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내연기관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그만큼 내연기관으로 만들어지는 모터사이클들의 품질은 점점 오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성비 뛰어난 모델들은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렇죠. 네, 아무튼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에 처음으로 들어온 게 지금 이 정도니 뭐 앞으로 기대를 진짜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CF 모토 700 CLX 스포츠 모델 시승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저희 해보고요. 그린모터스 사장님이 한 대를 더 보내주실 예정이래요. 부산에서 또 한 대 띄워가지고 또 보낼 거니까 기다리시라고 하는 거 보면 조만간 저희가 CF 모토에 또 다른 모델을 하나 가지고, 요거보다 좀 작은 모델일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모델 가지고 저희는 또 조만간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라이트TV 이상재 송시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